방송대학 TV. 반갑습니다. 예, 행복한 결혼과 불행한 결혼의 차이는 뭘까요? 예,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두 사람에 대해서 잘 알려진 두 사람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스토리텔링처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으로 우리도 행복한 결혼 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스토옙스키가 있죠. 그 둘은 비슷한 시대에 살았고요. 또 그리고 공통점도 참 많았어요. 둘 다 아주 나이가 어린 연하의 부인을 만났거든요. 톨스토이는 16살 연하고 도스토옙스키는 26살 연하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그리고 또 둘 다 굉장히 열렬하게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 또 그 아내들이 아주 그 내조를 잘 해줬던 그런 부부들이에요. 그런데 이 두 작가가 서로 결혼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결혼관을 자기네 작품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라는 그 유명한 작품 속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행복한 결혼은 다 비슷한 모습인데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의 모습이 있다, 이렇게 썼고요.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뭐라고 썼냐 하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그 또 유명한 작품 속에서 그 우리가 결혼은 정말 연마하듯이 꾸준히 노력을 하고 행복을 쌓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둘의 결혼관이 이렇게 달랐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톨스토이와 그 아내 소피아의 결혼은 정말 말년에 너무나 불행하고 결국은 정말 아주 비극적으로 끝났어요. 근데 반면에 도스토옙스키의 실제 결혼 생활은 아주 정말 행복했고, 죽은 후에도 정말 그 사랑이 계속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될 정도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면 현대 과학은 둘 중에 어느 결혼관, 어떤 그 결혼에 대한 그 믿음이 더 맞았는가를 또 검증을 해준 그런 학자가 있습니다. 예, 그들이 살던 시대부터 100여 년이 지나서 미국에 있는 존 가트맨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관계의 과학 혹은 관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할 정도로 어떤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부부 관계에 대해서 거의 50년 가까이 3,600쌍의 부부를 실제 관찰하고 다 숫자로 서로 상호작용을 검사를 해가지고요. 그 사람 연구와 그 방법에 의하면 부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3분만 봐도 이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지 아니면 이혼을 할지를 95% 이상 정확도로 맞춥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예, 이런 과학자의 연구 결과는 누구를 판정승을 내렸을까요? 톨스토이는 틀렸고, 연구 결과 도스토옙스키의 그 어떤 결혼관은 맞았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자, 그것이 뭔가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첫째로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그리고 서로에 대한 호감과 그 친밀감이 많다는 거예요. 이걸 뭉뚱그려서 우리가 이제 우호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호감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호감을 어떻게 쌓았을까요? 그 도스토옙스키의 안나, 그 부인이었던 그 안나가 쓴 나중에 회고록을 보면 자기네가 처음 서로 만나서 사실은 일로 만났었거든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을 이제 속기를 해주는 그런 속기사 역할을 했는데요. 그 속기사 역할을 하는 동안에 정말 그 기록을 보면 그 자기 이제 앞으로 남편이 될 사람의 눈 빛깔은 어떻고, 눈 크기가 어떻고, 머리 색깔은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걸 소상히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트맨 박사는 사랑의 지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어떤 거에 대한 꿈이 있고 어떤 걸 두려워하는지 그런 마음의 지도가 있는데, 행복한 부부들은 그런 걸 잘 알더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 결국은 파국이나 혹은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을 보면 서로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아주 잘못 알거나 엉뚱하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우호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서로 대화하는 방식도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 다가가는 대화라고 해서 이게 조율이 잘 되는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요, 다가가는 대화가 아니라 원수되는 대화 혹은 멀어지는 대화,
즉 상대의 대화에 상관없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상대의 말에 즉각 반박하거나 비웃는다는 거죠. 그래서 대화법을 보더라도 이 사람들 앞으로 관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우호감 혹은 친밀감의 본질이에요. 두 번째 행복한 부부들은 또 하나의 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제 살다 보면 서로가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또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차이가 있을 때 그래서 갈등이 벌어졌을 때 행복한 부부들은 그 갈등을 조심스럽게 예의 바르게 좀 부드럽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그렇게 다루는데 얘기를 하는데 비해서 이제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관계의 폭탄이라고 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함부로 막 싸운다는 거죠. 특히 그 대화를 하는 방식에 있어서 4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 결혼은 이제 파국으로 끝난다, 이혼으로 끝난다, 94% 정확도로 알 수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뭐냐면 비난. 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 왜 맨날 이런 게 비난이에요. 그 다음에 방어가 그러는 넌 뭘 잘했는데 왜 나만 뭐라 그래? 너도 그러잖아. 이렇게 자기를 방어 혹은 변명하는 거. 그 다음에 3번째가 경멸. 아이고 주제 파악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혹은 비웃거나 조롱하고 하인 취급하거나 어린애 취급하는 그것이 경멸이고 제일 나쁘고요. 4번째가 담쌓기라고 그래서 아예 이제 대화도 안 하고 서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 눈 마주 보지 않고 그냥 전화기 꺼놓는다든지 아니면 전화하는 도중에 전화를 또 끊는다든지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담쌓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아무리 처음에는 열렬히 사랑을 하고 또 뭐 서로 이렇게 좋아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관계는 끝나더라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끝날 때까지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결국은 이제 파국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2번째 갈등 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3번째 차이는 뭐냐 하면 그 행복한 부부들은요, 또 서로의 꿈을 알고 그 꿈을 굉장히 서로 이렇게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것을 그냥 막거나 혹은 뭐 반대를 하거나 이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도스토옙스키와 그 안나는요, 서로가 그 안나는 자기 남편의 작품이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빚도 많았고요, 건강도 나빴고요, 정말 여러 가지 악조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의 작품을 정말 열심히 자기가 잘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남편이 죽은 후에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 비서 역할, 편집자 역할 뭐 이런 역할 다 해줬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그 작품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꿈을 공유하고 그 꿈을 향해서 서로 도와준 거죠. 그런데 톨스토이의 경우는요, 나중에 말년에 톨스토이는 점점 더 종교에 귀의하면서 자기 재산도 다 이제 노예들한테 주고 싶어 하고 좀 굉장히 뭐랄까 소박한 그런 시골 생활 같은 걸 원했어요, 꿈이. 그러나 그 아내였던 소피아는 아이들이 그때 13명인가 4명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또 다 키워야 되니까, 예, 그렇게 뭐 재산 다 나눠주고 뭐 당신같이 그렇게 성인처럼 살면 애들은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서로가 굉장히 반대하고 반목하고 갈등도 굉장히 심하다가 결국은 톨스토이는 아내랑 너무너무 싸우다가 그냥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끝에도 정말 말년에도 행복하지 못했죠. 그것은 뭐냐 하면 가트맨 박사가 말씀하시는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의 꿈을 서로 공유하고 또 존중하고 지지해준다. 예,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실제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결혼, 또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결혼은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끌어갈 수 있을까? 3가지 아주 구체적인 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 첫째로는 가트맨 박사님은 어쩌다 한번 크게 무슨 이벤트를 해갖고 뭐 호감을 사고 존중을 하고 이러지 말고 매일 조금씩, 예, 매일 조금씩 자주 하라. 사랑 표현이나 어떤 이런 관심이나 이런 호감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 부부는 어떻게 하냐 하면요, 저희 부부 둘 다 굉장히 바쁘고 둘 다 일도 굉장히 많고 하지만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일어난 사람이 아직 잠을 깨는 사람한테 20초 손이나 발을 주물러 줍니다. 20분 아니에요. 20초. 예. 굿모닝, 잘 잤어요.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우리가 헤어질 때 서로 일하려고 이제 또 각자 자기 일터로 가고 그럴 때
6초 포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 끝나고 돌아왔을 때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10초 포옹을 하죠.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요? 교통은 어땠어요? 날씨는 어땠어요? 이런 식으로 10초. 그리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는 아침에 늦게 일어났던 사람이 이자 붙여서 10초 더 붙여서 30초 어깨나 손이나 발을 주물러 주죠. 그러면서 하루에 있었던 일, 오늘 제일 좋았던 거, 제일 힘들었던 거 얘기합니다. 이렇게 뭐 5초, 10초, 20초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자주 표현을 하게 되면 긍정성이 누적이 되고 쌓임으로써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격하게 정말 죽고 살기로 비난, 경멸, 방어, 담쌓기 하면서 싸우지 않고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행복한 부부들은 서로가 꿈을 공유하거나 혹은 서로 믿고 지지해주면요, 살다 보면 풍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기치 못한 뭐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뭐 실직이 되거나 몸이 아프거나 그런 여러 가지 풍파를 견뎌내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트맨 박사가 찾아낸 그 행복한 부부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그 대문호, 러시아의 대문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행복한 부부로 사는 방법 배우셨는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잘 알자. 그게 사랑의 지도,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호감, 존중을 쌓아가는 방식을 작게 조금씩 자주 하라는 거.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호감 쌓기, 친밀감 키우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해서 긍정심이 많이 쌓이게 되면 서로 갈등 상황이 되거나 의견이 다를 때라도 함부로 싸우고 막말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갈등을 잘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서로의 꿈을 알고 그것을 같이 지지해주고 공유하고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정말 기꺼이 우리가 같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오래도록 아주 행복한 결혼을 잘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